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마이동풍식 버티기의 끝판왕을 보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무더기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비단 저만 받았겠습니까? 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분이 나와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농단하겠다는 의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토록 뻔뻔하고 오만한 자세를 일관하는 것은 결국 시간만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인의 석사 논문 130곳, 박사 논문에 80여 곳 등 사실상 남의 논문 복사 수준의 무더기 표절이 드러난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정도는 과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이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가짜 인생, 복사기 교수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관행이라 떳떳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은 학자로서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구차한 태도일 뿐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반미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자본주의 타도, 프로레타리아 해방 등 명백히 사회주의적 주장을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도 학자적 소신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밝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학자적 소신이라면 어제 청문회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것이지 요리조리 말을 바꿔가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말을 비트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려는 잔꾀에 불과할 뿐입니다. 속으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철저한 사회주의적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막상 장관이 되려 하자 말을 비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후세 교육을 총책임진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곳을 운운하면서 이 땅의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듯 해왔지만 정작 본인은 강남구 대치동에 시가 19억 원이 넘는 집에 살면서 자녀 3명 모두를 강남 8합군에 보냈습니다. 입으로는 서민과 노동자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특권과 반칙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강남 좌파의 역겨운 위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장관으로서 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브로커 수준의 방산 로비스트 국방장관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없으며 복사기 수준의 논문 표절 교육장관에게 후세에게 교육 권한을 쥐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 언론이 지적한 대로 이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국방부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와 제보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인사청문 준비를 기밀 유출 운운하면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방해해 왔는데 이젠 제보자까지 색출하겠다고 나선다면 국회와 법을 무시하고 군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의 만취운전 적발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새벽에 진해 해군본부까지 직접 내려가 자료를 구할 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의 노력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음모라는 식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방부와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제보자 색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 개입 여부를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MBC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관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있을 때 노동부가 파견하는 것입니다. MBC 같은 공영방송사에 무슨 악덕 중소기업에서나 벌어질 법한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던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이 방송 장악,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파견된 것은 기존 공영방송 경영진을 흔들고 공영방송마저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 외에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시도되어 오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음모의 일환일 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과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언론 장악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가동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의 언론과 방송에 대한 위헌적이고 위법적 탄압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께서는 후보시설 공약별 소유 예산을 5년간 총 178조 원으로 제시했지만 세부 사업별 명확한 추계를 제시하지 않고 특히 공무원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과소 추계됐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공약 실천을 위해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은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보유세도 인상 대상에서 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어 어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증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대주주 등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고 금년 하반기에 법인세율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민 약속 파기이며 무리한 공약 실천을 위한 세금 폭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많은 우려를 낳게 됩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세금 일자리 확대와
무분별한 복지 팽창, 재정 지출 증가율이 7%까지 확산한 등 국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낳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구직자에게 전가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인 증세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자체 예산 절감 계획 그리고 초과 세입분이나 국가재정법에 맞게 사용하며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대통령 자문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적격 신삼종 세트에 대해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전체 논문의 3분의 1 이상, 200곳 이상이 중복 폐절되었다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언성을 높이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그때는 그랬다, 관행이었다, 당시 기준에는 용납됐다는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데에서 정말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 교수 노조원 위원장 시절에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문제 삼으며 18일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우가 다르다,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분이 과연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 끝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도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약간의 활동비였다. 그 다음에는 서민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청문회 중에는 3천만 원 월급 3천만 원씩 매월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다고 하며 청문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본인의 만취 운전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발뺌을 했습니다.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될 국방장관이 방산비리를 두둔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조차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없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조대엽 후보자도 부적격자임이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취운전, 사회이사 등세 업체의 상습 임금 체불, 직계 존속 재산신고 누락 등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음주운전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26년간 교수로 재직됐다고 하는데 노동 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노동수장이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자격 미달인 3명의 후보자를 보며 큰 실망을 금치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말을 강조하셨고 대통령에 취임하셔서도 같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기회는 평등하게 했는데 역시 기회는 보훈 인사, 코드 인사 끼리끼리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정은 인사검증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정의롭다고 그랬는데 뻔하게 부적격 인사를 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적격 신삼종 세트 인사에 대해서 결과는 뻔하고 인사검증은 대충하고 기회는
보훈 코드 인사 끼리끼리 나눈다는 말을 축약해서 번데기 인사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부적격 신삼동 세타 번데기 인사로 지목되는 새 후보자는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감성파리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말고 대통령 인사를 몸소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야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정우택 대표님이나 정책위에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김상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체제 부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폐기, 여러 가지 보안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심각한 문제는 자유주의를 상상하라 하는 관점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 꿈, 희망, 또 현실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만약에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총리가 돼서 좌편향, 사회주의를 상상하라는 것을 현실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동안 좌편향의 교육감, 전교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북한 옹호, 북한을 동경하는 교육, 그리고 사회주의적 여러 가지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에 난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위험스럽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가지는 청문회에서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드시 김상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오늘 9시부터 21시까지 당대표 및 최고위 선출을 위한 모바일 사전투표를 실시합니다. 우리 당에서 실시하는 모바일 사전투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처음이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당 문화와 또 선거 문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문자 수신, 보안 문자 입력, 투표하기 선택, 본인 인증 번호 입력, 투표 화면 등장, 후보자 선택 후 투표 완료 클릭, 선택한 후보자 제약인 후 완료 순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모바일 투표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향후에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당론, 정책에도 우리 당원들의 뜻을 함께하는 그런 사전 투표로도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모바일 투표에 당원들이나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헌정기념관과 남양주 시우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원 생중계로 이번 전당대회가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자 16명이 마을 주민과 함께 시우리 감자밭 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당선자를 통보하고 또 대국민 메시지를 바로 현장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한 8억 5천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비용 절감은 저희들이 향후 여러 가지 사회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 인재 육성 기금 등에 저희 사용할 것이며
이번에는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어린이집 등 3천만 원을 우리 당 대표가 직접 전달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 대표가 당선이 되면 당사에서 3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까지 그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쭉 지켜봤습니다. 쭉 지켜보면서 김상곤 후보자에게는 학자적 양식도, 그다음에 교육적 양식도, 그다음에 이념적 양심도 없는 산무 후보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논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반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고 사과도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 아니냐라는 그 추궁에는 본인은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런 공격적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청문회를 우리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 김상곤 후보자를 통해서 앞으로 보고 배우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 분야에서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고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찬 세대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김상곤 세대라는 용어의 출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곤표 교육대장, 이것만은 꼭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마이동풍식 버티기의 끝판왕을 보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무더기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비단 저만 받았겠습니까? 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분이 나와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농단하겠다는 의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토록 뻔뻔하고 오만한 자세를 일관하는 것은 결국 시간만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의 만취운전 적발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새벽에 진해 해군본부까지 직접 내려가 자료를 구할 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의 노력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음모라는 식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방부와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제보자 색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 개입 여부를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MBC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관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있을 때 노동부가 파견하는 것입니다. MBC 같은 공영방송사에 무슨 악덕 중소기업에서나 벌어질 법한 부당 노동행위가 속으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철저한 사회주의적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막상 장관이 되려 하자 말을 비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후세 교육을 총책임진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줄기차게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곳을 운운하면서 이 땅의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듯 해왔지만, 정작 본인은 강남구 대치동에 시가 19억 원이 넘는 집에 살면서 자녀 3명 모두를 강남 8학군에 보냈습니다. 입으로는 서민과 노동자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특권과 반칙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강남 좌파의 역겨운 위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장관으로서 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브로커 수준의 방산 로비스트 국방장관에게 나라의 안보, 이미 본인의 석사 논문 130곳, 박사 논문에 80여 곳 등 사실상 남의 논문 복사 수준의 무더기 표절이 드러난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정도는 과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이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가짜 인생, 복사기 교수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관행이라 떳떳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은 학자로서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구차한 태도일 뿐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반미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자본주의 타도, 프로레타리아 해방 등 명백히 사회주의적 주장을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도 학자적 소신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밝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학자적 소신이라면 어제 청문회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것이지, 요리조리 말을 바꿔가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말을 비트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려는 잔꾀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보를 맡길 수 없으며 복사기 수준의 논문 표절 교육 장관에게 후세에게 교육 권한을 쥐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 언론이 지적한 대로 이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국방부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와 제보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인사청문 준비를 기밀 유출 운운하면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방해해 왔는데, 이젠 제보자까지 색출하겠다고 나선다면 국회와 법을 무시하고 군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